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오른 종목이 오랜만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빠진 종목보다 훨씬 대여섯 배 많았으니까 오늘은 하락한 종목들이 눈에 거의 띄지 않을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오늘 제가 지난 주말에 말씀을 드렸나요? 보조지표를 활용한 매매를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이제 좀 해보려고 이제 한다. 그죠? 그래서 오늘 시작을 했는데 아침에 10종목을 매수했는데 10종목이 전부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흔치 않죠. 이렇게 아무리 무슨 지표를 활용을 하고 시장 분위기를 보고 분석을 하고 해도 한 10종목쯤 매수를 하면 한두 종목 최소한 한 두세 종목? 한 서너 종목? 요 정도는 빠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오늘 그렇지 않았고요. 많이 오른 종목을 상한가 가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9%대 또 8% 가까이 7%대 이렇게 아니죠. 그죠. 9%대 한 8% 정도 두 종목이 그렇게 올랐고 4%대 3%대 이런 종목들이 좀 있었고요. 무엇보다 기분이 좋았던 것은 이제 오랜 하락 기간의 끝에 상승하는 딱 타이밍에 완전 초반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전혀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좀 휘둘리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어차피 바닥권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좀 길게 내다보고 중장기 투자를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이제 오늘부터 매수를 했는데 그렇게 완전히 좋은 흐름으로 연결이 됐고요. 오늘 같은 날은 사실은 보조지표를 보든 눈 감고 아무거나 찍든 진짜 오르는 종목을 살 확률이 더 훨씬 높기 때문에 비중을 확 늘려서 오늘 같은 날은 속된 말로 뽕을 뽑아야 되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 우리 주말에 다 알고 있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글로 정리를 해드렸지만 우리 주말에 다 알고 있었죠.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 발언이 나왔는데 엄청난 매파적 발언이 나왔는데 시장이 코웃음 쳤어요. 그냥 지난번 FOMC하고 똑같잖아. 그러면 더 나빠질 일이 없겠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증시에서는 이제 파월의 발언이 의례적인 매파 발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원래 그렇거든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금리를 올릴지도 몰라 하는 게 계속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연말까지 한 번 정도 올릴 수도 있다. 금통위원들이 전원이 거기에 합의를 했다. 하지만 사실 지금 미국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는 우리가 움직이긴 좀 어렵다는 건데 금리를 올린다면 좀 불안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렇지 않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중국에서 여러 가지 몇 가지 경기 부양책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증시 부양책으로 거래세 50%를 깎아주는 방안이 나오면서 오늘 개장하자마자부터 강하게 움직여가지고 오늘 강한 상승 나왔고요. 여기에 미국 시장 자체가 이제 우리 시각으로 토요일 오전에 마무리했던 미국의 금요일장이 굉장히 강했던 데다가 선물 지수가 오늘 아침에 굉장히 좋게 흐름이 이어졌고 오늘 하루 종일 강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시장에서 빠져요? 증시가 눌릴 수가 없는 그런 하루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생각보다 오히려 못 갔다고 판단해야 돼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많이 한 4%, 3, 4% 이상씩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 어쩌다 한두 종목 빠질 수는 있겠지만 오른 종목들이 좀 세게 움직인 종목들이 없었거나 그렇다면 그거는 포트폴리오가 좀 이상하게 갖춰진 것 같아요. 갖춰진 거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평소에 이제 잘 매수하지 않던 조선주라든가 엔터주라든가 오늘 매수한 종목들 또
오늘은 뭐 사실 장 초반에 반도체가 약간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만 그걸 빼면 오늘 반도체주 이제 그 소형주 하나를 샀다가 결국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장중에 그 이렇게 강한 흐름이 아니어가지고 10종목을 샀다가 2종목을 팔고 결국 그 2종목까지 다 올랐거든요. 저는 이제 보합권에서 팔았지만 나머지 8종목은 아주 잘 가는 바람에 이제 일단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의 선물 지수가 역시 또 아주 강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하루 정도, 한 번 정도는 더 좀 밀고 올라가겠구나. 그게 더 갈 수도 있겠죠. 또 내일은 내일장을 봐야 되니까 내일 분위기를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내일까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일단은 뭐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런 전략은 이제 이 방송 마무리하고 이따가 오늘 이제 목표가라든가 이제 이거를 좀 잡아드리겠다고 오늘 약속을 했죠. 그래서 오늘 중으로 이제 이따 뭐 한 시간대 보면 한 9시 반 10시 되겠네요. 그래도 미국장 개장 전이 될 것 같은데 한 10시 이전에는 오늘 매수한 종목들,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좀 더 디테일한 전략을 조금 더 수립을 하고, 또 오늘 2종목을 매수를 했다가 이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다른 종목 사지 말고 오늘은 일단 현금으로 가지고 있자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내일 장에서 추가로 대응하자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일 장이 조금 어떻게 될지 분위기는 뭐 내일 또 가서 봐야 되겠지만 내일은 내일의 장에 조금 더 대응을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2종목을 매수하고 보합권에서 매도를 했던 그런 상황을 내일 조금 더 이어가 보자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좀 흥미로웠던 게, 평소에는 사실 뭐 우리가 2차전지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어쩌다 가끔씩 바이오라든가 이제 이런 제가 말하는 빅3 업종에서 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아니면 뭐 ETF라든가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보고는 있지만 매수를 잘 하지 않았던,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래도 지금은 2차전지지, 이제 좀 조금만 더 빠지면 반도체지,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서 있었기 때문인데, 오늘은 그냥 제가 그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조지표만 딱 보고, 물론 보조지표만 본 건 아니에요. 이제 어제 주말 사이에 실적하고 이제 최근 수급하고 뭐 몇 가지 보조지표도 한 6가지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들여다보고 좋은 종목을 골랐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매수한 종목이 다 올라간 걸 수도 있고, 또 그 중에 이제 운이 어떻게 때가 탁 맞아가지고 뭐 조선주나 뭐 일부 몇몇 종목이 어떻게 오전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강하게 팍 튀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이제 오늘은 뭐 전체가 다 올라가는 그런 하루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거고, 내일은 만약에 장이 어수선하고 좀 힘든 상황이라면 역시 내일 장에서는 그런 이제 지표를 활용한 그 매수가 더 빛을 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그 리밸런싱을 하면서 가져가되, 제가 볼 때는 뭐 좀 보수적으로 해서 분기에 뭐 얼마 이렇게 이제 목표를 잡았지만, 그거 오늘 분기 예상 수익률,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 잡았던 거 절반을 오늘 그냥 달성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 예상보다 훨씬 많이 수익을 낼 수도 있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는 예상보다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감정을 배제하고 그냥 좀 기계적인 매매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물론 뭐 ETF라든가 2차전지를 가져가는 전략, 기본 전략은 그대로 가는데, 그 이외에 한번 새로운 전략을 한번 가져가 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했던 거고요. 저도 궁금해요.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흘러가게 되고, 내가 뭘 사게 될지,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종목을 언제 팔고 뭐 언제 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때 계속 들여다보면서 이제 매매를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굳이 오늘 장중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중장기로 가져갈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저점에서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흐름을 뭐 들여다보지 않아도 괜찮았던 그런 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 매수를 싸게 하고 그다음에 목표가를 어느 정도 사이클 돌았을 때 이 정도 목표를 잡자라는 거를 이제 아직은 제가 대략 머릿속에 이제 매수하면서 생각해 놓은 건 있지만 이따가 이제 그걸 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오늘은 조금 평소하고 조금 다른 종목들 뭐 기본적으로 비슷하지만 한 두 종목 정도를 새로 이제 좀 추가를 해서 다른 종목들을 보도록 하고 종종 이렇게 이제 종목을 좀 다르게 변화를 좀 줘가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코스피가 728종목이 올랐어요. 155종목이 빠졌고요. 0.96%가 올랐습니다. 오른 종목이 이렇게 많은 것에 비하면 좀 덜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뭐냐? 코스피 100 보시면 0.62% 그러니까 대형주들 흐름이 상대적으로 안 좋았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빠지는 바람에 이런 착시 효과 같은 게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은 1076종목이 올랐고 436종목이 빠졌습니다. 1.11% 올랐고요. 코스닥 150이 0.73 역시 코스닥도 대형주들 흐름이 좀 상대적으로 덜 했고요. 장 초반에는 코스피가 더 좋았는데 뒤로 갈수록 코스닥 쪽으로 좀 더 흐름이 좀 쏠렸습니다. 최근에 코스닥이 더 잘 가고 있었던 탄력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더 좋았거든요. 근데 장중에 코스닥이 좀 더 흐름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이유는 수급에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 기관만 샀습니다. 기관 중에 금투가 이제 주도를 했는데 코스닥은 외국인이 왕창 샀어요. 그리고 기관이 약간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강도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의 외국인 수급이 확 몰리면서 오늘 코스닥의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그 종목들이 큼직큼직하게 움직였고 그게 코스닥 지수를 밀어올린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선물지수 지금 0.2% 오르고 있지만 지금은 상승폭을 좀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정리해드리고요. 원달러 환율은 0.14% 조금 내렸습니다. 1323원대 기록했고요. 국제유가는 0.99, 그러니까 1% 정도 올랐습니다. 79.83달러 기록을 했고요. 코스피는 지난 주말 해외 증시의 상승으로 원화 강세를 보이며 상승 출발한 이후 중국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 주식거래 인지세 절반 인하 이런 방침 등으로 중화권 증시가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관 매수폭을 확대하면서 상승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나스닥 지수 상승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 2차 전지주들의 강세 속에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미국의 잭슨홀 결과 소화 및 중국의 증시 부양책의 상승 동조 이런 제목으로 어제 잭슨홀 결과가 시장 관점에서 중립 수준의 재료로 인식되면서 물량이 소화됐고 중국의 거래 인지세 50% 인하 등 지속적인 증시 부양 정책으로 인한 아시아 시장의 상승에 우리 한국 코스닥도 동조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상승을 했고요. 기관의 매수세에 기반한 금속, 오락문화 등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중국 소비주와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가 뚜렷했다. 중국 소비주가 좀 최근에 제가 이제 최근에 국제 정세도 그렇고 중국의 이제 단체 여행 허가 그런 정책적인 것도 그렇고 해서 잘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밥솥 회사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면세점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고무적이고 너무나 다행스러운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시총 상위주를 보면 일단 삼성전자가 먼저 빠졌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생각보다는 좀 더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인, 포스코들이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DX, 포스코 엠텍 다 잘 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오늘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장중에 알림 문자가 떠가지고 알람이 떠가지고 딱 보니까 오늘 배당금이 입금이 됐더라고요. 포스코홀딩스 배당금이 오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지만 또 9월 말까지 한 달 정도 들고 있으면 또 분기 배당이 나오니까 포스코홀딩스는 여전히 지금 59만 원 정도 가격대도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 좀 빠져도 배당으로 뭐 메우면 되지 뭐 이런 거 오르잖아요. 그러면 배당은 부가적인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물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반도체가 약간 약세를 보이는 것을 감안하면 분기 배당주들의 어떤 그 기대치가 삼성전자보다는 포스코홀딩스 쪽으로 좀 더 낮게 그러니까 더 좋게 치우치는 것 같아요. 자, 코스닥은 에코프로 BM이 빨갛지만 밑에 77 이런 게 보이죠. 세 개나 있어요. LNF, 포스코 DX, 펄어비스 이 세 종목이 7%대 올랐고요. SM도 5%대 올랐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합, 그 다음에 뭐 알테오젠, 셀트리온 제약 뭐 이런 종목들은 빠져서 오늘 바이오들 흐름이 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업종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건설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요. 오늘 수급이 외국인 수입이 많이 들어왔어요. 뭐 GS건설도 올랐으니까 오늘 건설 업종 오른 것을 이제 보면은 현대건설하고 코오롱글로벌이 7%대 많이 올랐고요. 전체적으로 건설업이 좋았습니다. 반면에 의약품이 가장 안 좋았는데요. 코스피 의약품 혼자 업종별로도 혼자 빠졌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보령하고 한올 바이오파마가 마이너스 5%대, 유한양행이 마이너스 4%대 빠졌고요. 자, 코스피 의약 상승 종목은 유유제약 EUB가 25%대, 유유제약 본주가 5%대, 유유제약 1우선주가 4%대 이런 식으로 올랐고요. 자, 코스닥 업종 보면은 금속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요. 테라사이언스가 상한가, 포스코엠텍이 13%대, 누리플랜과 태웅이 12%대 올랐고요. 코스닥도 제일 안 좋았던 게 바이오, 제약 쪽입니다. 케어젠이 마이너스 11%대 하락, 퓨처캠이 마이너스 10%대 하락, 지노맨 컴퍼니는 마이너스 7%대 하락이 나왔고요. 자, 제약 상승 종목은 인트론바이오가 14%대, 선바이오 8%대, 화장품 원료로 이제 뭐 주목받고 있는 대봉 LS가 5%대 상승이 나왔고요. 공매도 1,408억 원 줄었고 코스닥에 3,000당 제약이 과열 종목이 지정됐었고요.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성전자, 포스코 퓨처엠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LNF, 에코프로 BM, 포스코 DX, 에코프로, SM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을 보면은 코스피는 넷마블이 무려 42.53%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요. 삼성생명, LG디스플레이, 펜오션, 필라홀딩스 순이었습니다. 코스닥은 TCK, 카카오게임즈, CJENM, 제넥신, 아미코젠 순이었고요. 자, 지금 오늘 이제 보여드릴 뉴스 가장 중요한 것, 리튬 가격, 국제 리튬 가격 동향을 보면 지금 리튬 가격이 2028년까지 계속 내려갈 거라고 하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위에 보시면 리튬 프라이스 포캐스트 until 203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의 뭐 예측인 거예요, 리튬 가격에. 근데 23년도 지금 8월 현재가 빨간색 그 화살표로 돼 있고 여기서부터 28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고가 쌓여서, 그리고 전기차 수요가 생각보다 많이 줄어서. 근데 이제 2030년이 상징적인 해지 않습니까? 이제 내연기관차를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 그런 해인데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다는 거예요, 리튬이. 그러면은 전기차, 뭐 2차 전지 이쪽에는 좋을 리가 없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물론 성장은 이어갈 거예요. 근데 재고를 활용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리튬의 신규 그 수요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는 리튬 강산이 뭐 한정돼 있는데 이게 추가로 계속 개발이 될 거라는 그런 전망. 그래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거라는 그런 좀 우려 섞인 전망이 하나 나왔고요. 자, 그리고 저도 투자를 했었던 그 전고체 관련된 종목 레몬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 먹으면서
이 종목이 막 올라가는 거를 실시간으로 봤는데 야 이거를 뭐 매수를 뭐 할 생각은 뭐 안 했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뭐 그냥 그 어떤 흥미거리로 이게 왜 오르지? 이제 뭐 같이 밥 먹으면서 왜 오르지 하면서 이제 그런 대화 잠깐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차세대 전고체 전지 상용화 기술 선점하면서 용량 1.5배, 수명 5.5배 향상된 전지를 개발했다. 이런 제목의 기사. 나노 소재 전문 기업 레몬이 한국화학연구원 에너지융합소재 연구센터 김동욱 박사 팀과 다공성 나노파이버 지지체를 이용한 리튬 고분자 전지 개발을 진행한 결과 기존 전고체 전지 대비 용량 1.5배, 수명 5.5배 향상된 전고체 전지의 개발에 성공해 관련 제반 기술을 특허 출원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을 했고 아마 내일도 좀 밀어 올리겠죠. 자, 다시 한번 테마가 돌고 있는데 초전도체로 시작을 해서 뭐 몇 개 테마를 거쳐 이제 어느새 그 전고체까지 이제 이어지게 된 게 아닌가 싶고, 또 최근에 양자 컴퓨터 오늘도 좀 막판에 막 급등을 또 시켰고 이래서 테마는 테마주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테마주를 남들보다 좀 일찍 테마를 딱 잡는 순간 이거보다 푸근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몰려드는 수급을 너무나 흥미롭게 지켜보면서 즐길 수 있고, 상한가 한 2번 먹고 일찍 나와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전고체까지 왔고, 오늘은 어떻게 될지, 뭐 내일은 한 번 더 밀어 올릴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엄청 강했어요. 막판 움직임이. 좀 기대되는 그런 소식이고요.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자사주 매입 공시가 또 오늘 점심시간 무렵에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한 70만 주 가까이 1,000억 원 정도 규모로 매수를 할 거라고 나왔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450억 원 규모 69만 주 매수를 한다. 그래서 8월 29일부터 내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장내 매수를 통해 자사주를 취득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들이요, 자사주를 시장에서 매입을 하는 거는 표면적인 이유는 주주가치 제고지만 또 그 이면에는요, 이게 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거를 소각하지 않는 이상 이제 자산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쌀 때 매수를 해서 뭐 비쌀 때는 처분을 하기도 해요. 그 자금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네 회사 돈으로 자기네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는 그런 셈이 되기도 하는데, 뭐 셀트리온은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보면은 그 계속 주식 배당을 계속 해줬잖아요. 그래서 유통 주식 수가 좀 늘다 보니까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거는 배당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돈을 어느 정도 벌고 그러면 이제 주주 가치를 진짜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이어져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늘 드렸는데, 소각은 말이 없어요 아직은. 근데 자사주를 매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가가 싸다는 그런 시그널을 시장에다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오늘 이제 이따 차트도 보여드리고 하겠지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매수할 만한 또 자리로 또 많이 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HD 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에 돌입을 했다 하면서 1년 만에 무분규 깨져, 이런 제목의 기사가 이제 아까 뭐 속보로 이제 나왔는데요. 결국은 이제 오는 31일입니다. 목요일인데, 이게 그 우리가 현대차라든가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약간 뭐 그 조금 센 노조로 이제 인식을 하면서, 한번 노조가 파업을 하면은 굉장히 길게 가고 강하게 부딪히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는 오후 3시간 동안에 부분 파업을 한다고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뭐
큰 타격을 주거나 뭐 회사에 어떤 큰 피해가 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서 저도 좀 왜냐면 오늘 이 종목을 샀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 종목을 사서 지금 9%대 오늘 수익을 낸 종목인데 깜짝 놀랐어요. 아까 원래 오후에 조금 비중을 줄여볼까 하다가 그냥 들고 왜냐면 더 올라갈 거라고 전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는데 이 소식이 나오길래 조금 그랬는데 일단은 뭐 내일 만약에 이 소식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겠다 싶으면은 뭐 비중을 줄이거나 아예 전량 매도하거나 하겠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게 보여요. 지금으로서는 약간 흔들린다 하면은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할 것 같기도 하고 분위기에 따라서 내일 그 분위기에 따라서 바로바로 이제 대응을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이 소식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요. 수급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보면은 오늘 개인만 매수했고 외국인이 무려 118만 주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주가는 300원밖에 안 빠졌지만 어쨌든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도, 기관도 매도를 했고 외국인의 매도가 거세게 나왔다는 거. 이게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고요. 자, 66,800원까지 이제 밀렸는데 여기서 종가 기준으로는 8월 22일 날 그리고 8월 18일 날 있었네요. 66,300원까지 밀렸던 자리가 있는데 어디까지 빠질까?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수급은 계속 꼬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하나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수, 기관은 3일 연속 매수. 근데 외국인의 매수가 77,000주 들어왔고 기관은 2,000여 주밖에 안 들어왔죠. 금투 사고 있고 연기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특히 금투와 연기금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 53만 원, 52만 원대까지 밀렸던 주가 수준이 이제 싸다 이렇게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전 주가 수준 56만 원 수준을 이제 거의 터치 직전까지 다시 수급만 봐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HD현대중공업 오늘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 기관이 세게 샀습니다. 그래서 10만 4천 주를 기관이 사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가 골고루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한 이유는 혹시 파업 관련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계속 매도를 하던 기관이 오늘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거고 결국은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이 주가가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 안 움직일 것이냐 이게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요. 외국인이 그 시간 외에서 오늘 조금 덜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파업 소식과 관련된 그 매도가 좀 나왔을 가능성은 있는데 원포인트 파업이기 때문에 큰 어떤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에코프로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외국인이 3일 연속 매수, 개인의 3일 연속 매도, 기관이 이틀 연속 매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외국인이 매수를 했지만 오늘 뭐 매수량이 13,000주밖에 안 돼서 강하지 않았고요. 주가가 많이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올리지도 않는 2,000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셀트리온 개인이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팔고 있는데 오늘은 금투와 연기금이 매수로 전환하면서 주가를 900원 일단 올려놨습니다. 셀트리온.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개인만 사고 외국인 기관이 다 팔았고요. 전체적으로 좀 수급 흐름이 좀 꼬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가는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아직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메이드는 외국인이 3일 연속 매수, 기관이 뭐 매수를 했지만 약했죠. 금투만 샀어요. 그래서 주가는 250원 올려놓고 36,900원까지 이제 주가를 살짝 올려놓고 37,000원 노크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15% 100원이 오른 66,900원. LG에너지솔루션 0.18% 1,000원이 빠진 55만 2천원. LG화학은 1,000원이 올랐습니다. 자, HD현대중공업 0.08% 100원이 빠진 13만 1,000원. 에코프로 0.32% 4,000원이 빠진 125만 1,000원.
셀트리온 0.07% 100원이 오른 14만 4,500원. 헬스케어 보합이었고요. 위메이드 0.41% 150원이 오른 37,050원 기록했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면 삼성전자는 지금 쭉 내려오는 481선, 파란색 481선과 길게 뻗어 있는 매물대 상단이 일치하죠. 65,000원, 66,000원에서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66,800원, 지금 이 가격대에서 주가가 밀리면 최저점 자리는 66,000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미 지난주에 바닥 66,000원에서 바닥을 한번 잡은 적이 있습니다. 66,000원대 초반까지 밀리면 매수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퐁당 하면서 분홍색 241선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다가 금요일날 반등이 나왔고 오늘 조금 더 위로 올렸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 이제 머리 위에 60일선이 있어요. 56만원짜리에. 그러면 지금 55만 3천원까지 왔기 때문에 56만원 정도에서 밀리거나 여기서 약간 더 올라가도 위에 121선 자리가 있는데 여기서 밀리거나, 둘 중에 한 군데에서는 밀리거나 아니면은 짧은 눌림목이라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량 소화를 어떻게 할지, 부딪혀서 떨어질지, 지금 횡보하고 하는 것처럼 횡보하면서 노크를 계속 하다가 촥 뚫고 올라갈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뚫고 올라가면요, 자, 4월에 있었던 고점, 6월에 있었던 고점, 7월 말에 있었던 고점 자리들을 다시 한번 뚫을 그런 시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60만 원대 이제 한 중반 수준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있는, 다만 짧게 보면은 60일선과 120일선에서 분명히 눌림목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때 가서 비중을 조금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가서 좀 생각을 해보고요. HD 현대중공업은, 자, 노란색 동그라미 스톡캐스틱, 초록색 동그라미 소나, 제가 오늘 아침에 써드렸죠. 소나. 이 두 가지 결정적으로, 그 다음에 밑에 MACD 오실레이터도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RSI도 봤습니다. 자, 너무 좋은 자리에서 121선에 한 2주일 정도를 121선 바닥을 다지다가 바닥에 닿아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매수 시초가에 그냥 매수를 하자 하고 딱 들어갔어요. 그죠?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오롯이 9%대 수익을 내는 건 좋았는데, 이제 지금 21선은 깼는데 그 위쪽에 61선, 초록색 61선에서는 윗꼬리를 달고 살짝 눌렸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왔냐, 가로선 쭉 그어놨죠. 13만 1,000원짜리가 매물대예요. 매물대. 이 매물대에서 여기서 눌리느냐 그리고 올라가느냐인데, 바로 밑에 21선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파업 등등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시간의 약보합 정도 상황에서 눌린다면 저는 21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알 수 없죠. 근데 일단은 21선에서 21선이 얼마냐면요, 12만 9,500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빠질 거예요. 12만 9,500원. 여기서 현재 주가 대비 1.2% 정도 하락하면 21선입니다. 21선 부근에서 재차 반등을 하면서 내일 바로 반등을 할지 모레 반등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 61선을 뚫으려는 시도를 바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위에 13만 한 5천원대 6천원대 그 위쪽 매물대 그 부근에서 다시 한번 쉬어가지 않을까. 그게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뭐 아니면 다음 턴에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좀 더 많이 밀리면 그냥 매도입니다. 매도. 전략 매도. 많이 밀리면 당연히 전략 매도고요. 그렇지 않다면 일단 홀딩하면서 조금 더 가져가 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을 이 장대 양봉을 만들어낸 자리에서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 상당히 높은 그런 여러 가지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는요, 가격이 5일째 지금
그러니까 되게 유사한 수준에서 125만 원대에서 횡보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전고점이에요. 전고점이라는 저항선, 그거보다 더 센 저항선은 사실은 없는데, 전고점에서 이 정도면 지금 눌리지, 더 빠지지 않고 이렇게 횡보하는 정도 가격을 유지하는 거 되게 센 거예요. 다만 이제 밑에 뭐 스토캐스틱이라든가 이런 보조 지표들 보면은 그 스토캐스틱이 특히 퍼센트 K 값이 과매수 구간에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눌릴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눌릴까? 에코프로가 지금 보면은 그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래쪽에 이제 11선이죠. 11선과 21선이 같이 모여 있어요. 지금 11선은 117만 3천 원짜리고요. 21선은 116만 1천 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117만 원대 부근까지 좀 밀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매물대가 있어요. 118만 원대의 매물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27만 원 요 정도를 뚫지 못하고 한번 눌린다면 여러 가지 매물도 소화하고 보조 지표들 하향 안정화를 시키고 이러면서 매물대 혹은 11선, 21선 부근에서 재차 지지를 확인하고 반등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바로 올라갈 수도 있을 텐데 최근 5일간의 이 흐름을 보면은 그 바로 반등을 하기 위한 뭐 다지는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 이제 과매수 구간에 들어와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확률상 조금 눌려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셀트리온, 제가 지금 이 차트를 보면요, 아래쪽에 스토캐스틱도 그렇고 지금 MACD 오실레이터도 저 최저점에서 이제 반등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 이런 것들로 봐서는 지금 셀트리온의 주가 수준이 아주 그 저점에 매수하기 좋은 매력적인 가격대예요. 근데 다만 지금 6월 말부터 계속 3개월 아니죠, 2달 동안 그 쭉 이어지고 있는 긴 매물대, 여기가 15만 원짜리인데 14만 4천 원대 매수를 하더라도 15만 원 정도가 단기적으로는 고점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매물 소화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역시 매물대 지금 보시면 6월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매물대 65,100원, 65,000원에서 65,100원 이 구간에 오늘 종가가 65,000원이잖아요. 딱 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일 바로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면 뭐 괜찮은데, 지금 뭐 스토캐스틱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조지표 보면은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바로 반등 뭐 할 수도 있고 하루 정도 횡보를 했다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저점에서 반등할 가능성, 확률을 좀 더 높여가는 구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위메이드도 약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 보조지표 상으로 보면은 매수할 만한 자리. 게임 오늘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동안에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좀 하락을 했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게임주도 내년에 굉장히 유망한 그런 종목, 그 다음에 업종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유망한 업종. 그리고 그 실적을 보면은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이 무렵에 엄청난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많이. 그런 걸 감안해서 게임 업종도 관심을 좀 갖고 있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 현재 그 미국의 선물 지수를 보면 다우가 89포인트, S&P 500이 8포인트, 나스닥이 43포인트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데요. 뭐 아직 미국 시장 개장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1시간 뭐 한 20분, 10분, 20분 남았는데 현재 더 올라가고 있어요. 다우존스 121포인트, S&P 500 14포인트, 나스닥 66포인트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러셀 지수까지 뭐 많이 6.4포인트 올라가고 있으니까 미국 증시는 완전히 이제 상승으로 좀 바뀌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증시도 뭐 당연히 내일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당연히 종목별, 업종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장이면 뭐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일단 오늘 밤에 미국 증시의 그 종목별, 업종별 흐름을 좀 보면서 내일 장을 좀 예측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미국 증시 확인하는 것, 그게 중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